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29강 주제인 고려시대 기록유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대 시대에는 아무래도 기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고려 시대랑 조선 시대의 경우에는 이 기록 유산 파트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좀 기록이 더 있으니까 당시에 관련된 일종의 서적 관련된 그런 유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실 서적도 많고, 여러분들 이미 앞서 유형에서 이미 인물을 엄청나게 배웠는데 여기서도 또 인물을 외워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각 서적의 특징을 좀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번 유형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의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각 기록유산 핵심 키워드를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자, 강의 내용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째 주제, 고려시대 기록유산입니다. 시기도 역시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임의론 못 정하겠고, 난이도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까지 들어가면 기록유산이 이거보다 한 최소 제가 보기에 3배는 있거든요. 솔직히 고려시대 기록유산이 조선시대의 기록유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얘라도 파세요. 제가 보기에 조선시대 기록유산 팔 바에는 얘 파는 게 가성비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솔직히 조선시대 기록유산은 마지막에 하세요. 대신 고려시대 기록유산은 4개만 제대로 외워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포커싱을 확실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빈출도의 경우에는 원래는 한 4회에 한 번 정도 출제했는데 최근에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아져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높아진 거지, 평균적으로는 원래 한 4회에 한 번 정도 로테이션 돌리면서 내는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면은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고려시대 기록유산의 저자, 특징, 의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 기록유산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그런 편찬 방식의 특징이 있고 이 기록유산이 가지는 의의가 무엇이냐, 이런 게 기출 키워드 나오고요.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제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딴 거 외우지 말고 얘네부터 제발 외우세요. 얘네부터.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얘네만 제대로 외워도 엔간해서 문제 맞추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확실하게 짚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를 보면은 문제 또는 정답에서 고려시대 기록유산과 관련된 키워드가 언급되는 게 당연히 기초고요. 그리고 대체로 동명원편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제화운기가 주로 출제되는 게 심화편이에요. 좀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이따 다룰 직지심체요절과 팔만대장경이 조금 더 잘 나온 추세예요. 그래서 약간 좀 두 회차마다, 약간 두 급수마다 이렇게 나오는 약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포커싱을 가져야 빠른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특히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원간섭기 시기 유형과 연계가 가능하다 써놨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왕을 보여드리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왜냐면 이 서적들의 그런 의의를 조금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왜 이게 가능한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주 출제되는 고려시대 기록유산 핵심 키워드 다뤄드릴 건데, 제가 지금 왕을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시기 구별령을 참고하세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인종, 명종, 충렬왕이라 적어놨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제가 고려시대 지배층으로 그때 강조한 키워드가 예전에 있어요. 한 제가 무신쯤인가 그때 다뤘던 것 같은데, 호족,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자, 그리고 제가 신진사대부가 지배층의 흐름이라 했습니다. 고려시대. 자, 그러면 자, 여기 대입해보세요. 자, 인종의 경우 언제요? 자, 인종 시기에는 이자겸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때니까 당연히 문벌귀족에 있죠. 자, 그 다음 동명원편. 자, 명종 시기는 제가 그때 강조한 키워드 뭐가 있었냐면은 무신정변 이후에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 즉위시켰다, 아니면 당시 그 최충원이 이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무신이겠죠?
자, 충렬왕 이름에 충자 들어있네요. 당연히 그럼 원 간섭기니까 검은 세족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짚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왜 어느 시기에 이 서독들이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김보식이라는 유학자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김보식은 그 인물 맞습니다. 그 묘청에 나는 진압한 김보식. 그래서 일단 이 인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왕명, 그러니까 인종의 명령을 받아 편찬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는 뭐 이자겸이나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게 있으니까 하도 이때 나라가 휘청휘청하면서 조금 그런 폐단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나라가 좀 엉망이 되는데 우리가 좀 우리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는 옛날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옛날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왕명을 받아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기전체라는 거는 원래 그 사마천의 그 사기의 그 법례를 본받아서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사마천이란 거는 중국 고대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만든 사기는 중국 고대 역사서예요. 근데 이 역사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전체라는 그런 편찬 방식을 이용했어요. 제가 조금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다룰 게 편년체, 기전체, 그리고 기사본말체인데 지금부터 필기 잘해두세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편년체. 편년체란 거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연도별로 편찬했다. 연도별로 편찬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기 뭐 1월 1일 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2월 7일 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12월 27일 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연도별, 월별, 일별 순서대로 그냥 일기처럼 나열한 게 편년체 방식이라면, 기전체의 경우에는 약간 전기, 약간 이런 것처럼 인물 자서전, 뭔가 그런 것처럼 이 중요도를 인물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었냐면 약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인물 중심이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당연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인물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낮게 얘기한다면 뭐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를 나열한 게 기전체 방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뭐 본기, 연표, 지, 열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본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시의 뭐 왕 또는 황제, 그러니까 본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원래 여기 기전체에는 플러스로 세가라는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세가는 중국 기준으로는 제후, 약간 우리나라 비교한다면 좀 왕족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가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국의 역사에서는 뭔가 제후라고 할 만한 국가가 없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각자 짱이기 때문에 이 세가 부분은 좀 제외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표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뭐 공부하면 연표자 이런 거 있잖아. 연표자로 그냥 그런 거고, 지라는 거는 굳이 표현하면은 이건 조금, 이게 아마 역사서다 보니까 역사서에서 다룰 수 없는 뭐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법적인 거 조금 이외의 내용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전이란 거는 약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서희 아니면 강강찬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의의를 남기신 분들의 역사를 담긴 게 열전입니다. 뭐 이렇게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전체가 인물 중심이란 걸 알아야 이 본기, 연표였지 열전 나올 때 이게 그런 키워드였지 상기시킬 수 있어요. 왜냐? 이거 진짜 키워드 나옵니다. 이거 기출 키워드 나와요. 그래서 기전체라고 안 나오고 본기, 열전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문제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전체의 형식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가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인물 같은 경우 유교 합리주의를 반영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쉽게 표현해서 앞서 뭐 얘기했던 묘청 같은 인물들은 뭐 불교지만 사실 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보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 그냥 유교를 공부한 학자고요. 이 이련의 경우에는 승려예요. 자, 왜 이걸 이따 다루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지은 이 김보식의 경우에는 유학자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기이하고 약간 일종의 설화 같은 이야기를 안 써요. 얘는 학자예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지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약간 진짜 약간 설화 같은 거, 약간 재미있는 썰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FM대로 그냥 이야기만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국유사에 비하면 조금 역사서가 조금 단조롭고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설화, 그 고구려 건국설화 이런 거 같은 게 최대한 배제된 게 삼국사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진 시기가 1145년인데 사실 연도는 몰라도 되고 그냥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최고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 니 짱이다 할 때 그 최고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거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러니까 최고 이렇게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명한편. 이거 이규보인데 사실 이규보가 뭐 이 무신정권 시기 이걸 만들었다 할 만한 이유는 조금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시 무신들이 하도 깽판 치니까 약간 좀 나름대로 쟤네 진짜 머리에 진짜 뭐 든 것도 없는 애들이 힘만 이렇게 오지게 자랑치고 있으니까 약간 조금 위대한 약간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좀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약간 조금 이런 것들을 민간인들끼리 희망했다?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당시 유명했던 게 뭐냐면, 당시 유명했던 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고구려의 동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명한 건국시라. 그러니까 고구려 건국 신화가 갑자기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 이규보의 경우에도 원래는 유학자 출신이에요. 그 이규보도 유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런 이런 진짜 동명한 공수라, 이거 김부식도 그렇고 이규보도 그렇고 이런 썰 같은 거 막 만화 같은 거 애니 같은 거 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런 소설 같은 거 왜 읽고 있어, 야 나같이 막 총균세 있고 막 멋있는 노노맹자 멋있는 훌륭한 책 어려운 책 이런 거 전문적인 거 읽어가지고 왜 이런 소설 같은 거 읽냐면서 처음에 저거는 진짜 거의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라면서 얘가 거의 무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도 한번 이 구상국사라 해가지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구상국사라는 역사서를 봐가지고 여기에 그 동명화 건국사랑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딴 거 보고 왜 소민들 이렇게 좋아할까 싶었다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거는 귀신 신할 까먹은 소리가 아니라 되게 훌륭한 얘기고 되게 중요한 얘기군 하면서 얘도 여기 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동명화 건국설화를 그 자신의 이게 좀 심은집 이런 데에 남긴 게 동명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이 인물도 결과적으로 고구려 뽕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인물에 비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장 많이 표방한 게 동명한편 이규보이고, 그리고 서사시 형식을 지녔다는 게 동명한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시라는 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특정 국가라던가 약간 위인 같은 인물들을 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야, 이 인물 대단하구나, 로구나, 엿도다, 이야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찬양하는 그런 일종의 찬양시, 그런 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뭔가 로구나 엿도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엄청나게 띄워주는 그런 맥락 같은 게 보이면 이 서사시 형식을 의심해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이따 사료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는 이거는 조금 왜 이렇게 됐는지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삼국유사랑 제왕운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공통적으로 원간석기예요. 이 원간석기 시기니까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원간석기 시기니까 당연히 외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간섭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저항해서 자주의식이 포방된데, 그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옛날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우리 역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 있게 연구한 대표적인 두 역사사가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 같은 거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뭐가 있었겠어. 일단 최초의 국가, 야 우리나라도 막 진짜 지금 이렇게 발리고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훌륭한 국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름 뽕을 빠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삼국유사랑 이 제왕운기나 공통적으로 고조선, 그러니까 단군의 역사를 다룬 게 특징입니다. 그럼 해fun사님, 고조선이라던가 단군 역사가 만약 기출 문제 키워드 나오면 그럼 어떻게 푸나요? 그럼 다른 키워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힌트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국유사면 여기는 기이편 아니면 뭐 민간 불교 이런 것까지 같이 힌트로 주니까 이게 공통 키워드지만 다른 키워드까지 같이 줍니다. 그렇게 문제 안 주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절대 뭐 한 개 갖다 내면은 저도 못 푸니까 문제 그렇게 안 내기 걱정 말고. 그럼 만약에 해fun사님 반대로 이게 정답에 나오면 어떡하나요? 어차피 그러면 다른 선지에서 명확하게 틀리게 선지를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수 정답 되게 문제 안 만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마지막. 자, 일단 삼국유사 여기 이 기사볼말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이련이라는 승려가 만든 건데, 이 기사볼말체라는 거는 자, 앞서 설명한 복습하면은 편년체는 일종의 연도, 그 다음에
이 기전체의 경우에 인물 중심이라면 여기 있는 기사분말체란 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사라는 게 여기서 이 본과 말이라는 거는 본, 처음, 말, 끝.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야기의 끝과 말을 기록한 게 기사분말체예요. 그래서 이를 끝과 말을 기록한 게 기사분말체여가지고 앞서 얘기한 건 또 인물 중심 보다 보니까 인물 중심 보니까 역사가 막 왕, 귀족,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면 당연히 다 똑같은 시대 안 사니까 막 시대가 막 뒤죽박죽 섞이고 막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기사분말체인데 약간 그래가지고 굳이 조금 쉽게 비유한다면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식으로 뭐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건 중심이라 표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나름대로 그 주제를 엮어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스토리를 쫙 짰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거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경제적인 거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깍, 그리고 사회 관련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푼다고 생각하는 게 기사분말체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기, 연도 중심, 인물 중심, 사건 중심 또는 주제 중심, 이게 세 편찬 방식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주제 중심 관련된 게 바로 그 대표적 나오는 게 기이편이에요. 사실 이 기이편 말고도 뭐 왕력이라던가 흥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탑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이야기 많거든요. 한 9가지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이편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기이한 거예요. 진짜 기이하고 신기한 민간인들 설화. 그래서 약간 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약간 좀 신비한 이런 이야기에 담은 게 기이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수록했다는 게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분말체를 이해해야 왜 기이편이 나온지 알 수 있고 그 기이편이 뭔지를 알아야 민간 이야기가 많이 수록된 게 삼국유사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파트보다 설명이 조금 많아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론은 승려라 했으니까 당연히 불교랑 관련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유학자지만 이 인물 같은 경우 승려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그리고 불교 이야기 있는 거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이건 유교 확률주의 방향이니까 이런 민간인 불교 이야기가 없지만 얘는 승려인데다가 조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목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왜 키워드가 이렇게 구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화운기의 경우에는 이건 이승류란 인물이 만든 건데 인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제화운기의 경우에는 고조선이랑 발해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해서 최초의 발해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렇게 나오면 제화운기를 고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거는 나중에 조선 후기쯤에 유독공이란 인물의 발해고입니다. 그래서 발해를 최초로 기록한 거는 이 책이고, 이 남북국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에 유독공의 발해고입니다. 구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역시 서사시 형식을 지녔고, 그리고 중국 및 우리나라 역사의 대등한 인식, 그리고 그 중국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독자성이 강하다, 이걸 강조한 게 제화운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키워드의 맥락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비교적 심화편에서 출제율이 조금 낮은, 그러니까 벌이라는 건 아닌데 굳이 비교하면 출제율이 조금 더 낮은 기록유산 다루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직지 심체요절과 8만 대장경판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제일 먼저 구별된 게 뭐냐면 청주, 흥덕사와 합천, 해인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직지신체조절이니까 지읒, 치읒, 이거는 피읍, 히읗 이렇게 따서 외우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지신체조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고, 이 팔만대장경판은 합천, 해인사랑 관련된 건데, 관련된 키워드 좀 외워보면은 일단 이 백운 화상이라는 인물이 저자고요. 이 박병선 박사님이 좀 중요한데, 이게 누구시냐면 현재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원래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약간 활동하신 일종의 박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룡상 관련된 걸 연구하신 분인데, 이 기치 힘쇼돌이 와중에 그 개항기 시기쯤에 가면은 어떤 그 프랑스 학자에게 이렇게 팔려버려가지고 그 현재 지금 프랑스에 그 국립 도서관에 지금 보관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못 돌아왔는데,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서 이 박변성 박사님께서 이 직지 심취 요절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위대한 유산이었구나, 이거를 우리나라에 알리신 게 박병선 박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께서 여기서 이걸 안 밝혀냈으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었다는 거를 영원히 모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던 이 문화유산을 이분께서 알려주셨다. 그 의의가 정말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지치심체 우절 관련된 키워드로서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라는 걸 사실 시험 떠나서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느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이 지치심체 우절의 의의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하면 좋은 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은 그 저번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8만 대장경판인데 이거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방어할 것을 염원. 제가 저번에 그 대몽항쟁 때 다뤘었던 그 키워드 같기 때문에 사실 사찰만 추가적으로 비교해서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문화사는 공통적으로 두 기록유산 모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외우시면은 오늘 키워드는 다 끝났는데, 아마 지금 설명이 한 번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지금 기출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제가 지금부터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 문제.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한 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사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삼국사라는 역사서를 얻어가지고 그 고구려의 초대 왕과 관련된 이야기 보니까 원래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성스럽고 신비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해가지고 이 동명편의 경우에는 이래가지고 조금 고구려 뽕에 빠진 책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규보의 동명화편이라 했죠.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 제가 고구려 뽕 빠진 거라 했죠. 정답 1번이고, 2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삼국사기입니다. 3번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제가 이거 아까 잠깐 언급했죠. 발해고라고, 유독공해. 자, 4번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제가 이규보의 동명편은 제가 서사시라 했습니다. 안 맞고요. 자, 5번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거는 아직 안 가르쳐드린 거라 애매한데, 이거 사실 굳이 예시를 든다면은 나중에 그 조선 성종 시기쯤에 가면은 서거정에 그 동국통감이라 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우측 문제.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읽어보면은 자 여기 진삼국사표.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사에 대한 그런 역사를 담은 것을 진상하는 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명을 받들어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신라 고구려 백자, 일단 삼국시대 그리고 고대시대 다뤘었고, 본기 왕의 이야기, 연표는 그냥 말 그대로 연표고, 약간 경제 뭔가 법률 이런 거 좀 다른 분야 다룬 이런 거랑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담은 이런 키워드를 보면 제가 삼국사기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기, 연표, 직, 열전을 조금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제가 이런 거 나오면 기전체라 했었죠. 정답 1번이고, 2번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거는 고려사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그 고려 마지막 왕들이 멍청해가지고 약간 좀 정신도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이유를 정당화한 게 고려사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아무튼 3번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는 제가 아까 언급한 발해고고요. 4번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 역시 이것도 동국통감이니까 패스하고, 5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했다. 제가 이거는 이련의 상공유사라 했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 여기 승려 이련이 편찬한 이 책이라 했는데, 자, 승려 이련이 편찬한 이 책이란 힌트도 있고, 여기 잘 보면은 제가 강조한 뭐 왕력편, 흥력편, 그러니까 이 왕력이란 거는 그 왕의 역사와 관련된 거고, 흥법이라는 건 약간 좀 불교랑 관련된 건데, 그거 몰라도 기편,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 민간설화, 그래서 기편만 제대로 외워도 문제 풉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과 관련된 삼국유사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제가 아까 기전체 형식의 경우에는 삼국사기라 했습니다. 안 맞고. 2번 남북국이란 용어. 자, 이제 알겠죠? 이거 발해고인 거 계속 반복하면 보이실 거예요. 3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이거 아직 설명 안 드린 건데,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쯤에 나올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초랑 시정기는 이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일단 기록한 예비 기록물,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지금은. 4번 단군왕검 등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제가 단군왕검 아니면 고조선 관련된 거 기록된 거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제가 그래서 이 최고가 그 짱입니다. 그 최고가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 했을 때 그 최고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자, 마지막 문제. 이승유가 지은 이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각 서적과 관련된 인물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서술돼가지고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 그래서 중국의 역사랑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주성, 그러니까 독자성을 표방한 이 서적이 바로 아까 언급한 제왕운기입니다. 자, 보면은 1번 남북국이란 용어. 이제 발해고인 거 알겠죠? 자, 2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된 거. 제가 조선왕조실록이라 했으니까 안 맞고.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거는 제왕기도 되고 삼국유사도 해당됩니다. 맞고요. 4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이했다. 제가 청주 흥덕사의 경우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 했었고, 그 합천 해인사의 경우에는 8만 대정경판이라 했습니다. 5번 유교사관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거는 삼국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은 겹치지만 실제로 다른 선지 보면 어차피 정답 겹치지 않게 내니까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데 탕성이었다고 이야기할 거 없어가지고 이 책 머리에 기이편 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기이편, 신비한, 뭐 민간인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삼국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편을 꼭 외워두시고, 자, 나의 키워드 저기 보면은 요점만을 추려 시로 읊는다. 시로 읊고 요동에 별개의 천지가 있으니 뚜렷이 중국과 구분된다. 그래서 중국과 구분되어 이런 식으로 로또다, 로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하는 맥락 같은 게 나오면 이런 형식이 바로 서사시라는 거예요.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 요동이니까 중국 기준으로 우측에 다른 그런 천지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늘 땅, 그러니까 좀 어떤 훌륭한 국가가 있으니 약간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역사를 강조한 게 바로 제왕운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게 되면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시정기, 사초 등을 토대로 편찬된 거. 제가 이거 계속 조선왕조실록이라 강조했습니다. 선지문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에 보여요. 자, 2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된 거는 직지심체오절.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직지심체유절이랑 8만 대장경판이 대표적입니다. 자, 4번 조선왕조 역사가 기사분말체로 서술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모를만한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라는 서적이 그나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은 아예 관련이 없고, 자, 5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가 이게 두 역사서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고려시대 기록유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는 수고하셨고, 나머지 두 강의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가볍게 다룬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시대보다 훨씬 다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덜 가지고 마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